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역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 반역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예, 제가 찾아놨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에 빠졌을까? 예. 어제 난리가 났어요. 용산에서 박영선과 그 다음에 양정철이를 기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은 윤 대통령 집권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견해는 생략하기로 하고 박주현 변호사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이 기사가 맞다면 현실화되지 않고 검토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용산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고 알고도 덮은 게 이제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왜? 문재인 시즌2였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잠깐 보수 흉내를 냈을 뿐이며 그리고 입으로만 자유자우했었다. 문재인 시즌2였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특히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맞았어. 왜 우리가 이 윤석열의 부인이 한 이야기를 그냥 그때 우리가 비중 있게 들었어야 되는데,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하고 하루아침에 진영을 바꾸겠어?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충신이라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알게 될 거다. 이 말을 우리가 그때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중이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패러디가 있습니다. 아마 택시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고, 앞에, 윤석열, 그 당시는 검찰총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너 나랑 일하나 같이 하자. 라고 얘기했더니, 네, 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패러디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시즌2였다. 윤석열은 문재인 시즌2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해졌다.
우리가 속고 있었을 따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경복 구국연대 대변인이 안동데일리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문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숙맥들, 조작된 선거 결과는 사직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동데일리의 기사입니다. 이분이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입니다. 지금 캐나다 거주하고 계세요.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압축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숙맥들. 문제보다 큰 심각성은 이렇듯 선거 결과를 사기당하고도 이걸 민의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시인하는 점이다. 눈뜨고 사기를 당하고서도 분노할 줄도 억울해할 줄도 모르는 이 쓸모없는 숙맥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조작된 선거 결과 사직생으로 바로잡아야. 조작된 선거 결과는 겸허히 수용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작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민의는 조작된 선거 결과를 조속히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피해 당사자인 여당은 조속히 선관위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당국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고발된 혐의를 수사토록 해야 한다. 사직생이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임은 물론 본인 자신이 안위를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만약 이 조작 선거를 유야무야 그냥 둔다면 필시 악마의 레시피가 밀려올 것이다. 조작으로 탈취한 다수의 힘으로 연이은 특검을 거쳐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 뻔하다. 탄핵으로 성이 찰 자들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못다한 반국가적 끔찍한 일들을 기어이 저지르고야 말 것이다. 대통령은 그간 선거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기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단순 방기로 치부할 수 없다. 반역적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다.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거듭하거니와 부디 국민의 위침에 귀를 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사직생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말 실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경복 구국연대 대변인의 성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하나 배웠어요. 반역적 직무유기. 제가 아침에 급히 좀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탄핵될 때 이 반역적 직무유기, 반역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가 계시죠. 히로시 가네시로 씨의 견해 2개를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권력 시작 전부터 김건희에 의해 윤석열은 좌파이고 노무현을 존경하고 문재인이 가장 충신이었음이 알려졌지만 언론에 선동되고 세뇌받은 다수의 우파 보수 국민들은 이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양정철과는 개인적으로 비밀 장소에서 술을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한 관계라는 사실. 이미 4.15 부정선거 척결 운동 당시에 검사로서 군중에 섞여 부정선거 척결 운동단체의 사찰, 정보 수집을 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윤석열을 만난 증인이 SNS에서 밝히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은 문재인이 쫄병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거나 비록 공범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방관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조선일보 기사는 절대 근거가 없는 거짓 기사가 아닐 것이다. 현재 총선 패배는 윤석열 자신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국 선택한 탈출구가 원래 보수였던 문재인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의 부인 말처럼 문재인에게 의리를 지키는 충신이네 국가를 지키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일개 검사 출신 변절자일 뿐이다. 또 다른 견해를 축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로 수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고 결정권자는 행정수반인 윤석열이다. 즉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격적인 수사 지시가 선행돼야 한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광화문에도 법원 앞에도 검경 앞에도 나갈 필요 없다. 이제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전제로 한 용산으로 집결을 해서 실행해야 한다. 좌파들이 김건희나 허접한 건으로 윤석열을 탄핵시키거나 퇴진시키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우파가 먼저 부정선거를 조건으로 한 퇴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용산 집결의 목적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해 피 흘릴 각오로 부정선거 수사의 국민명령을 전개하기 위한 국민혁명 및 국민저항이어야 한다. 종합적인 부정선거 척결운동은 동네 반상회나 동기동창 반창회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플랜과 전략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호남을 뺀 서울, 부산, 대구, 포항, 울산, 마산 등 각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지역 단위별 조직을 만들어 최소한 전국적으로 2만에서 5만 명을 조직해야 한다. 이 인원으로 용산으로 직진하여 윤석열 퇴진을 전제로 한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검 관철을 위해 윤석열과 1대1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런 압박에도 윤석열이 수사를 지시하지 않거나 검찰총장이 특별검사를 구성하지 않거나 국회가 특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부정선거의 주범이거나 공범으로 그 자격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대표는 당장이라도 전략 대응과 방법을 재정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어제 전 총연맹 총재이셨던 김경재 전 총재가 그의 채널 김경재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제목은 윤석열이 갈 길은 어디인가? 윤석열의 갈 길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여러분께 인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김경재 TV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나라 역사를 요 모양 요 꼴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지시하지 않고 인쇄된 날인 그걸 가지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빚어진 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붙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어제 얘기한 게 민생 얘기만 한참 하고 앉아있어. 참나. 어이가 없어. 이놈의 나라가 이거 뭐, 나라요? 막걸리요? 말이요? 용산의 대통령실은 양정철이 띄우고, 누구 띄우고 해갖고, 국무총리를 누가 만들고, 누가, 비서실장 되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장난이 어린애 장난이야, 우리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수 보고 실실 웃고 앉아있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분을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을 몇 개라도 책임지고 대통령의 권위로 그걸 해결하세요. 그래서 야권의 소위 중국 친중국적인 어떤 그 좌파 프레임에서 허락받은 월급쟁이 사단 같은 역할을 벗어서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거듭나십시오. 오늘 아침에 국회 앞에서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단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꿀목은 52명의 명단입니다.
본투표에서는 이겼어요. 사전투표에서는 진 사람들입니다. 40총선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 이기고도 낙선한 국민의힘 꿀먹은 벙어리 52명입니다. 뭐 강기훈 씨부터 시작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황명주 씨까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김용태 씨 뭐 많이 있네요. 박민식이도 있고 뭐 박용찬 씨도 있고, 박용찬 씨는 2번이나 그래요. 뭐 서병수 씨도 있고 많습니다. 윤희숙이도 있어요. 심재철 씨도 있고요. 정진석 씨도 있고요. 최재형 씨도 있습니다. 당신 떨어진 거 아니야. 당신은 표로 도둑 맞았어. 항의해. 근데 항의는 뭐려, 그냥 꿀먹은 벙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찍어주면 안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대통령이 반역적 직무유기를 하는데 공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역적 직무유기를 하는데 55명의 공범이에요.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이라고 아십니까? 대도. 아주 홍길동 대도 지금 자기는 가난한 사람은 털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한 거에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홍길동처럼 했어요. 대도 조세형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립니다.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대도 조세형 탈주국의 전말과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물방울 다이아예요.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물방울 다이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블로그를 좀 읽어드립니다. 절도 행각을 이어가던 대도 조세형이 유명세를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물방울 다이아몬드 절도 사건입니다. 당시 훔친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주인은 청와대 경호처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5.75캐럿의 그 당시 가격으로 시가 3억 원에 달았습니다. 그럼 상당히 비싼 거네요, 그 당시에 했으니까. 이때 조세형에게 도둑을 맞은 유명 인사들은 그 사실을 쉬쉬하며 신고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 대부분이 불법이나 비리로 인해 만들어진 검은 돈이었기 때문에 현금 추적을 하다 되레 큰 망신을 당할 것을 염려해서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대도 조세형이 이제 수사를 받을 때, 이 물방울 다이아에서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갖고 왔고요. 누구네 국회의원 집 어디서 갖고 왔고요. 청와대 경호실에 누구네서 몰래 들어가서 갖고 왔어요. 경찰이 찾아가서, 이거 도둑 맞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도 조세형으로부터 물방울 다이아를 도둑 맞고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표 도둑 맞은 일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벙어리 52명은 이제 누명을 써야 돼요. 당신들 옛날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서부터 부정직하게 다 한 번씩 다 혜택을 본 사람들이지, 너희들 물방울 다이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라고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반역적 직무유기에, 윤석열이 반역적 직무유기에 동참한 사람들이야 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여기 제가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박용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박용찬 씨는 제 MBC 후배입니다. 기자 후배예요. 박용찬이는 지난번에도 표를 도둑 맞았어요. 박용찬 씨가 영등포 을인가요? 갑인가요?
그 증거보조 신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증거보조 신청했던 그 창고에 봉이지도 뜯어져 나갔어. 이번에 2번 당했어요. 전 박용찬 씨에게 선배로서 얘기하고 싶어요. 소송하세요.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하세요. 이제 끝이에요. 여기 55명이 당신들 반역적 직무유기에 동참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물방울 다이어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뭐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은 난 박용철 씨는 제 MBC 후배입니다. 안타까워요. 아주 훌륭한 후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윤석열과 함께 장엄한 전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과 같은 패가 아니야. 나는 문재인 시즌2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희룡이야 뭐 얘기할 거 없죠. 이 사람이 문재인 시즌2에 뭐 앞장선 사람이니까. 원희룡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도움도 받았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할 때 원희룡이가 거기 일군 명단에 낄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고 원희룡이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반역적 직무유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범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이런 기사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기도 하고 뭐 좀 기사가 이상하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해요 기사가. 하지만 이런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제군요. 17일이니까. 여당이 선관위에다가 사전투표 민원을 제기했다. 선거 결과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용 수석 대변인은 일각에서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검증 가능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표하라며 행안부와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사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면 사전투표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하라. 용어가 이상해.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논란을 차단하라. 뭔가 조금 단어의 선택이 의심스럽기도 해요. 즉 논란 없었으니까 부정선거 없었으니까 그거 완전히 막아버려라 라고 하는 건지 이거 의심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검증하자는 건지는 조금 잘 몰라요. 그래서 용어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철저하게 규명하라. 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용어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께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끝나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계시는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민 배신 진당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새 판짜야 합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이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겨놓고 부정선거 당하고 싸우지 않는 정당의 대통령,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음산해요. 윤희숙 당선 무효 소송하라. 당신이 이겼잖아. 안 할 겁니다. 아마 윤희숙이. 아마 윤희숙이 안 할 겁니다. 왜? 비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자기가 침묵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희숙이 참 예뻐. 그래서 다음에 봐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윤희숙입니다. 예.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은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의견 좋습니다. 어차피 탄핵될 거라면 아젠다를 우리 우파가 선점합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은 어차피 탄핵될 거야. 그리고 감옥 갈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디올백 사건이니 이런 거 가지고 가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헌법을 위반했다.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반역적 직무유기.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다면 탄핵돼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죠. 지금 당장 탄핵되면 어떡할 거냐? 예. 차라리 우리가 의제를 선점해서 우리가 탄핵시킨다. 헌법을 위반하면 이렇게 탄핵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들에게도 경고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댓글을 어제 읽어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종료합니다. 반역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